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K-팝, 그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주제 넘게 한번 떠들었고, 네. 그냥 뭐 본래적으로 저희 영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했던 작품들이 개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전 최근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네. 봤어요. 네. 그 우선은 듄 2, 네. 듄 파트 2가 했죠. 드레빌레브 감독.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약간 압도돼서 봤고요. 네. 원우 씨가 아이맥스 영화관 보는 좌석 꿀팁을 좀 알려줘가지고. 네네네. 압구정에서 보셨군요. 압구정은 아닌데. 네네네. 영등포에서 봤어요. 영등포가 네. 또 화면 크죠. 영등포 아이맥스도 좀 크지만 네. 또 마냥 뒤에서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라는 그 내용을 봐서 저도 약간은 앞줄에서 봤는데 네. 괜찮았어요. 이게 아이맥스라는 그 포맷 자체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원래 우리 시야에 좀 넘치도록 보는 게 맞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야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꽉 채워야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절한 거리를 우리 상영관이랑 이게 또 그 상영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영등포 CGV 아이맥스도 좌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아주 최적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좋았습니다. 일단 영화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그동안 이 관련해서 좀 몇 개 떠들었었잖아요. 네. 너무 기대된다. 그쵸. 그래서 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네. 그러기엔 이 영화에 조금 실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듄에 대한 감상도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그 외에 원우 씨는 또 어떤 영화 보셨나요? 그 외에 뭐 오늘 녹음 기준으로 바로 전날인 어제 이제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그 셀린송 감독의 3월 8일에 그 영화도 봤고 또 뭐 파묘라는 영화가 있네요. 파묘. 굉장히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영화죠. 지금 이제 뭐 1000만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지금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파묘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파묘를 안 봤거든요. 네네네. 뭐 패스트 라이브즈는 좀 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근데 페스트예요, 페스트. 패스트 전생이란 뜻이에요. 페스트예요? 네,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죄송합니다. 뜻이에요. 네. 빠른 인생인가요? 우리 그렇죠. 요새 너무 현대인의 삶을 다루고 요새 있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 그런 얘기인가? 인생이 살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서 파묘 이야기 뭐 감상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파묘는 뭐 이제 저만 본 거긴 한데 네. 파묘 재밌어요. 파묘 되게 정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뭐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최근에 좀 한국 영화가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서울의 봄 정도 외에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파묘 상당히 재밌게 봤고 일단 배우들이 하드캐리하는 그럼 상당히 재밌었다는 얘긴데. 서울의 봄도 재밌었지만 파묘도 상당히 재밌었. 근데 이제 파묘가 중간에 영화가 한번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스포일러 아닌데 이제 그 파묘가 묘를 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묘를 팠는데 이제 관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을 파는 게 1막이고 두 번째 관을 파는 게 2막일 텐데 그게 좀 분기점이 있고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영화의 장르가 약간 바뀌거든요. 2막의 경우에는 약간 괴수물처럼 돼요. 살짝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초반 도입부터 중반부까지의 그 박력은 아주 걸출했다. 공통적으로 제가 리뷰는 좀 봤는데 이 전반부, 원우 씨가 말씀하신 전반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응인 것 같고요. 그 후반부 부분에서 영화의 힘이 쫙 빠진다. 그런 평들도 좀 받고, 뭐 감상들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좀 나뉘는 부분이 그 후반부더라고요. 그리고 최민식 씨가 중간에 한번 약간 공익광고 같은 얘기를 좀 해요. 그래요? 우리의 땅이잖아. 약간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서 조금 약간 이런 게 좀 있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그 뮤지컬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영화다? 상당히 잘 만든 영화다. 근데 반 기독교 영화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 기독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이거 보고 나면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냐, 악몽 꾸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 그렇게 무섭진 않다. 네,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오히려 괴수물에 좀 가깝지 않나? 마지막에 괴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래서 추천할 수도 있는 영화예요. 그냥. 저는 이제 파묘와 서울의 봄 정도 최근에 있었던 네. 한국 영화가 좀 흥행을 많이 한 거고 그 이후에 정말 힘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그 네. 외의 작품들은 이 두 편의 그 어떤 흥행 궤도를 보면서 개봉하고 나서 네. 힘을 받지 못하면 요새 한국 영화들은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고요. 네. 파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고 개봉 당시부터 뭔가 막 바이럴이 뜨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네. 다른 영화들은 초반에 어떤 추동력이 없으면 네. 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새 우리나라 영화파는 이 초반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쵸. 근데 흥행 공식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K-팝이랑 되게 비슷한 게 네. 이제 뭐 연극판도 비슷하고 다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게 음. 우리가 주변에 정보들이 너무 많고 네. 컨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누구에게 기대게 되냐면 헤비 유저들에게 기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화 개봉되는 영화 다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우성 씨 뭐 이런 분. 라든지 뭐 한국 영화만이지만 네. 그다음에 뭐 영화 기자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여론이 옛날보다 더 중요해진 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볼지 말지가 처음에 결정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게 대중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마치 성공한 K-팝 그룹처럼 모두가 아는 BTS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근데 그 구조가 처음에 만들어져도 대중들이랑 공명이 안 되면 또 좀 힘들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흥행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 거죠. 이게 좀 저는 씁쓸해요. 저희도 뭐 몇 번 저희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일종의 영화 리뷰처럼 활동을 네.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전문적 소양도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러거든요. 창작자가 훨씬 대단한 거다. 네. 리뷰어의 힘이 더 커지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씁쓸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버드맨이라는 영화에서도 좀 보였었던 네. 포착됐던 장면들인데 창작하시는 분들을 더 리스펙할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이제 산업의 흐름상 네네네. 그 리뷰어들의 어떤 역할들이 그 파워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이걸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지만 네. 조금은 좀 씁쓸하다? 그럴 수 이런 있죠. 마음을 네, 좀 네. 갖게 돼요. 그렇죠. 네. 혹시 뭐 파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파묘가 사실 되게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그 영화에 나오는 4명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네. 차량들 번호가 다 뭐 1919라든지 아. 뭐 1945라든지 아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네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나중에 패스트라이브즈랑도 좀 겹치는 얘기인데 네. 그런 코드들이 이게 사실 한국 관객들한테는 좀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외국인 관객들을 겨냥한 듯한 설정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알린다든지 그 숫자들을 알린다든지라는 느낌의 전 뉘앙스를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영화가 한국인 관객들만을 그 겨냥해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상징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타부타 말을 해도 이 영화는 결국에는 반일 영화인 건 맞아요. 네. 특히 친일파 청산에 대한 뭐 문제의식 같은 걸 분명히 건드리고 있는 영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일이라고 하는 코드가 분명히 우리나라 또 문화 콘텐츠의 하나의 그걸 자리를 잡았구나. 근데 이 반일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현재 한일 관계에도 또 영향을 줄 정도의 강력한 그 그래요? 추동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때때로 반일 우리 뭐 노노재팬 같은 게 일어나고 네, 하니까 네, 네. 매년 3월 1일마다 뭐 일식집들이 뭐 영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게다가 올해가 이제 선거의 해니까 기도 조금 더 하고, 그 코드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영리하게 활용되고 때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반일이라는 게 우리 현대 한국인들의 한으로 자리 잡았구나 아하, 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복잡한 생각보다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하시면 뭐 나쁘지 않게 뭐 김고은 씨의 그 진짜 무당 같은 그런 굿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근데 또 굿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컨버스와 운동화 신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굿하는데 나오는 그 음향 나오는 스피커가 이렇게 마샬 스피커 같은 네. 그런 되게 좀 힙한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재밌게 그런 배치를 네, 해놨다. 코드들을 배치를 했다라는 점들을 장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듀운, 파묘, 패스트라이브즈 네.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영화는 뭐예요? 어느 시? 제일 추천하는 건 전 듀운2 아이맥스요. 듀운2 아이맥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듀운2 아이맥스를 어렵게 용산 아이맥스 티켓을 구해서 네. 19일날 또 보러 가요. 와 대단하다. 19일날 또 좋은 시간대는 없어서 밤늦은 시간대지만 그쵸. 그래도 좀 좋은 자리가 나와서 그거를 또 보러 가요.
이거는 뭐 집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근데 거니까. 듀는 꼭 아이맥스로 보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아이맥스로 촬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제가 듄 파트 네. 1인가요? 네. 파트 1을 2년 전인가? 3년 네. 전에 제가 처음 볼 때는 아이맥스에서 못 봤어요. 네. 물론 재밌었는데 네, 저도 아이맥스로 못 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듄 2를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아이맥스로 보니까 이렇게 네. 더 재밌나? 어. 이런 생각들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방송 나갈, 다음 주에 방송 나갈 더 커뮤니티도 네. 우리가 제주도에서 네. 되게 큰 화면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몰입도를 굉장히 올려줬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게 대세다 보니까 네. 오히려 큰 화면을 한 번씩 강도했을 때 그 압도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듄2의 경우에는 그게 되게 극대화되는 경험이었고, 듄1, 파트 1이 뭐 한 5 정도 재밌었다면, 네. 전 듄2가 한 10 정도 어우 배가 됩니다.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만점이 몇이에요? 뭐, 만점, 글쎄요, 뭐, 만점을 만점이 100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점이 10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어우. 듄2면, 네. 이 정도면 뭐 엔터테인먼트에서의 네. 정말 어떤 궁극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의 반지의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비슷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막 반지의장 해리포터 처음 네, 나왔을 네. 때가 되게 한 번에 큰 맞아요. 태동기였다고 네. 한다면 지금이 또 다른 그 도약의 시기인 거 아닌가. 제가 반지의 제왕을 영화관에서 보지 않고 박대희 선배를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저희 넥타이나 존스님 네. 통해서. 물론 그런 구전도 재밌지만 네. 실제로 영화를 그 아이맥스에서 보는 이 재미를 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 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과연 재밌습니다. 근데 네. 다만 듀는 파트 2만 보시는 거는 조금 전 비추고요. 네네네. 파트 1은 꼭 보시고 그쵸. 보시고 유튜브로 좀 해설까지 보시고 가시는 걸 맞아. 추천해요. 연결된 네. 거라서. 저는 듄2를 보면서 책을 읽어보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되게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고. 저는 이제 듄 보면서는 영화 음악을 이제 한스 짐머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참 사운드랑 음악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은 좀 예술 같은데 사운드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네네네. 조금 보수적 관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좋은 사운드와 아주 좋은 영상이 만나니까 네. 진짜 영화라는 예술이 탄생하는구나를 좋은 아이맥스에서 말이다. 보면서 느꼈어요. 좋은 말이네요. 굉장히 이렇게 뭐 하나하나의 어떤 테마송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순간순간에 되게 몰입하는 음악들 그쵸. 그 사운드들이 극시에 나오는구나. 어. 그래서 정말 공감각적으로 제가 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좋고 영화에 아주 집중되게 하는 네. 이 연출도 아주 훌륭하다. 네. 이 복합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파트 3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 제가 몰랐어요. 알고 있는 세 편으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아쉽네 벌써. 네. 그래서 이 편에 대해서는 좀 그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축약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시간 같은 부분이 네. 어쩔 수 없겠죠. 뭐 한 3시간 그쵸. 정도의 3시간이 조금 안 되게 러닝타임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방대한. 서사를 축약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원작이랑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원작 소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마 이 정도면은 제 네. 생각에는 드라마로도 뭐 언젠간 만들어지지 네, 않겠나. 그렇죠. 네, 네. 스타워즈처럼 가지 않겠나.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영화고 기대되는 앞으로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기대가 되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기회에 네. 호시절 가족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였나요? 네. 뭐 같이 잠깐 이야기했었던 네. 예능 프로그램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 구역이라는 이 웨이브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에피소드 1, 2는 네. 유튜브에서 무료로 지금 그래요? 공개돼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나서 네. 재밌다 싶으면 웨이브 잠깐 결제하셔가지고 네. 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하는 예능이거든요. 네. 그 예능에 대한 에피소드를 저희가 조금 물론 영화 발굴 채널이지만 네. 그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감흥과 네. 저희의 감탄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녹음한 게 그렇죠. 나가는 거죠. 시점이 좀 이제 좀 네. 과거로 돌아가 한 2주일 정도 젊은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저희가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그때 녹음했었을 때의 상태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트랜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좀 흥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맞아요. 시간 동안 더 커뮤니티를
커뮤니티를 몰아보고 나서 와 이거는 예능계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맞아요. 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했었던 녹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좀 뜨거움을 동참해 주셨으면.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두서가 좀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편집하는 중인데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잘 해보고 네. 현장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한 1, 2편 정도만이라도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11편까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다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